투자에서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유독 교육만 답이 없는 경쟁에 매달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인사로 건넬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반드시 해봐야 할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부자라고 하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 질문을 해봐야겠죠. 30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즘 돈의 값어치가 형편없으니까 적어도 100억 원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이처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기준으로 부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100억, 1000억, 아니 수조 원을 가진 사람도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다툽니다. 저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른 형제들과 돈 때문에 법정소송도 불사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단지 소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만 따져서 부자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뷔페 식당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기한 음식이 넘쳐나고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접시가 넘치도록 담아서 돌아오죠.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니 미처 담아오지 못한 것들이 눈에 아른거려요.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한 접시 더 가득 채워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죠. 대부분의 시간들을 음식을 모으는 데 쓰고 난 후 문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먹기 시작합니다. 욕심껏 최대한 담아왔지만 우리의 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반 먹지 못하고 남기게 돼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돈을 모으는 데 쓰고 정작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담아왔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먹었냐는 거죠. 또한 잘 먹었다는 것이 꼭 많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느냐에 의해 부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는지 구별됩니다. 옛말에 남긴 돈이 재산인 줄 알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쓰고 가는 돈이 내 돈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 중 하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를 공략하던 중 열병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32세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진 말이 있어요. 나를 묻을 때는 나의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온 세상이 부족했으나 오늘은 2평 남짓 땅으로 충분하네. 세계 정복이라는 목표로 한평생을 살았고 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삶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이 무한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가 삶을 제대로 즐기고 음미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모든 동물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본능이죠.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전자를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와 명예도 대를 이어 남기려고 애씁니다. 어쩌면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이유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왜 부를 물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걸까요? 꼭 그것이 돈이어야 하나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부불 3세라는 말이 있죠. 같은 뜻입니다. 미국에는 셔츠 바람으로 시작해서 3대 만에 다시 셔츠 바람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아버지는 재산을 모으고 아들은 탕진하고 손자는 파산한다는 말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말이 넘쳐난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3대째 부를 이어갈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수기업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온 제임스 휴즈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가 대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어릴 적부터 사치스럽게 자라서 일도 거의 하지 않고 돈만 물쓰듯이 하는 세대에 이르게 되고 끝내 물려받은 재산을 날려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을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꽃나무를 꺾어 꽃꽂이를 할 땐 모래밭에 식재를 합니다. 기름진 땅에 식재를 하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진 땅에 식재를 하면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애써 뿌리를 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 죽게 됩니다. 반대로 척박한 모래밭에 식재를 하면 꽃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자생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결핍이 더욱 튼튼한 나무를 만들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한데 사람이라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탐욕스럽거나 과체중인 사람을 보면 돼지라고 놀립니다. 뚱뚱해 보이는 것을 탐욕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데 돼지는 무척 섭섭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체지방률은 15%에 불과하거든요. 자연 상태에 있는 건강한 포유류들의 체지방률은 대체로 15%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돼지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남녀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2에서 30% 정도의 체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비만 상태에 있는 거죠.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체지방률을 보이는 개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간이 기르는 반려동물들입니다. 인간과 같이 살면 인간에 의해 점점 비만에 이르게 되죠. 비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결과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비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자꾸만 간식을 줍니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비만으로 만들고 또 병들게 만듭니다. 단기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강아지에게 독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낫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적당한 수준이 좋습니다. 과하면 오히려 비만이 되고 결국 해롭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빈곤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교육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적이라는 줄에 내 자식들을 세워두고 거기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무리를 해서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한 교육비 순으로 꼭 자식들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교육은 성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나은 성적을 받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적과 성적이 동의어는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대신 더 불행해지거나 오히려 성공과 멀어질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님들은 소나 논밭을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가축이나 땅이 가장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재산이 부족하다 보니 첫째나 둘째만 대도시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고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가족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성공한 형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부양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에 포함되지 못한 자식들은 고향에 남아 농사를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30년 정도 지나고 보니 큰 돈을 들여 교육시킨 첫째, 둘째가 항상 잘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동네 잔치를 했던 자식들은 직장에 붙어 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던 막내는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농사 짓던 땅들이 개발되면서 금싸라기 땅이 되었거든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성적을 잘 받는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때는 배운 사람이 부족했어요. 공부란 줄에 중간 정도만 터도 대기업에 취직하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기업의 고용률은 전체 노동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대기업도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죠.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성적이라는 줄에서 1% 안에 들어도 모자랍니다. 투자로 따지면 아주 형편없는 확률인 셈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 줄에 서기 위해서 사교육에 매년 3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경영학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블루오션을 외치고, 투자에서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유독 교육만 답이 없는 경쟁에 매달립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의 IQ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탑티어에 포함됩니다. 도시국가인 홍콩 등을 제외하면 항상 세계 1등을 다투죠.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20, 30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우수한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자원을 써서 사교육을 받고 나면 오히려 퇴보를 합니다.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연구 성과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곡이 아니듯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부자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쓴 사람이 부자인 거죠.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질이고요. 뷔페 식당에서 가장 하수는 쓸데없는 욕심으로 음식을 담아오는 일에만 열중한 나머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엄청난 양을 먹어 치우지만 과욕을 부려서 배탈이 나는 사람이고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적당량 들어서 제대로 음미하면서 즐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고 우리 삶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욕심과 의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착각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자식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20세까지 도와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자녀의 몫인 거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웬만한 부자가 아닌 이상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수익이 형편없는 성적이라는 줄에 자식을 세워두고 함께 불행해지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부모님의 그러한 선택이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쌓여 비만에 이르는 것처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분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얼마면 충분할까? 라는 질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평생 돈벌이라는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서 모으고 또 모으는 것으로 삶이 끝이 나죠. 부자로 사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코 해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식의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던 마음의 짐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오롯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는 물론 자식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많은 돈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한 시간들과 그 시간들을 통해 배우고 체득한 삶의 철학일지도 모른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